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순서대로 갑니다. 좌독에 관해 알아야 할 진실 4가지. 하루에 2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출근해서 8시간 앉아있다가 퇴근하고 나서도 식탁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한두 시간 TV를 보다 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분들도 매우 많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허리, 어깨, 목, 엉덩이 할 거 없이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교정해주는 의자를 사서 앉아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자세 교정도 해보지만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앉은 채로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니까요. 하지만 오래 앉아있으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방법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왜 몸 이곳저곳이 아플까요? 많은 젊은 사무직 직장인들이 알 수 없이 뻐근한 통증으로 병원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아도 디스크, 협착증 같은 질환이 없는데도 엉덩이, 허리, 심지어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왜 아픈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꽤 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앉아있는 자세와 허리 통증의 상관관계를 실시간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만성요통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세 변화가 더 적고 더 오래 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고정되면 우리 몸의 특정 부위, 특히 허리, 엉덩이, 어깨에 지속적인 압력과 긴장이 쌓입니다. 이게 근육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도 안 통하고 눌려서 저릿저릿해지는 통증에 가까워요. 바른 자세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문제는 자세의 고정성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앉아 있어도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근육 경직이나 디스크 압박, 혈류 저하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척추가 S자 형태를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2시간만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면서 일자로 가요. 그렇게 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고 엉덩이도 체중으로 계속 눌리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고 좌골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바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아프지 않은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오래 앉아 있을 때 몸만 아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도 같이 피로해져요.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린다거나 멍해지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내 의지가 부족해서라거나 식곤증 같은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실제 사무직 근로자들을 2시간 동안 앉아있게 해봤는데요. 그 뒤에 인지, 집중력, 창의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 점수는 유지되는데 오답률과 실수율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불편하면 뇌는 그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감지합니다. 허리가 아파, 엉덩이가 저려, 몸에서 끊임없이 그런 신호들을 뇌로 올려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뇌가 주의력을 통증에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도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정신적 피로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앉아있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뇌가 많이 쏟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뇌가 피로감을 느끼며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피로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큰 실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좌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한 30분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자면 한 자리에 앉은 지 90분이 넘어서면 통증이 확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 40분마다 짧게라도 움직여주면 통증 급증 곡선을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3, 4회 정도 자리에 일어나서 2, 3분씩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줬을 때 허리 통증과 집중력, 피로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가버리는데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0분에 한 번 물 마시기,
프린트하러 가기, 창밖 보기, 화장실 다녀오기와 같은 핑계를 만들어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기 어렵다면 앉은 상태에서라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골반을 튼다거나 허리를 C자로 반대로 이동시킨다거나 어깨를 돌린다거나 손목 털기와 같은 동작으로도 일어나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고정된 자세가 아닌 변화하는 자세입니다. 가능한 한 30분마다 일어나고 그게 안 된다면 무조건 자세를 바꿔주세요. 스탠딩 데스크 정말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좋고요. 장기적으로도 잘 쓰고 습관화가 되면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탠딩 데스크를 도입한 직장인들이 일반 의자에서 일했던 때와 하루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77분에서 100분 앉아있는 시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오히려 일의 집중력이나 효율성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은 오후에 덜 졸리고 몸이 덜 쑤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책상 높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몸에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 책상의 경우는 우리 몸에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어 라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면 스탠딩 데스크는 일어날 수도 있어, 계속 앉아만 있을 거야? 라고 말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환경에 변화를 주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스탠딩 데스크의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을 서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허리나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래 서 있는 것도 결국 움직이지 않는 자세라면 그 또한 몸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또는 너무 오랜 시간을 서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젠 무조건 서서 일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자연스럽게 섞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전화할 때만 일어난다고 하면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집중 모드, 집중이 필요한 작업, 보고서든 메일이든 오전엔 앉아서 빠르게 몰입하고 오후에는 스탠딩 모드, 점심을 먹고 졸린 시간대에는 서서 일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졸음도 덜하고 다리 붓기도 줄어듭니다. 짧은 화상회의나 전화는 무조건 서서 하자. 딱 이 하나만 습관화해도 하루에 앉은 시간 30분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탠딩 데스크 효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습관이 성공을 좌우해요. 핵심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의자는 쉬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 잠시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당신의 허리를, 어깨를, 그리고 집중력과 감정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30분 타이머 앱 설치, 복사기나 정수기 핑계로 일어나기, 화상회의는 무조건 서서 하기, 스트레칭 루틴 짜기, 점심 이후에는 스탠딩 타임 꼭 지켜주세요. 같이 하면 좋은 호흡의 중요성과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이었습니다. 좌독 쌓지 말고 그날그날 해결하세요.